이렇게 다양한 여름 과일 중에서 내 질환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과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런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 근육통이 있는 분, 그리고 사람은 아닌데 동물원의 코끼리도 좋아하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 카메라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름 과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수박이 정답입니다. 예, 오 교수님. 네, 우리가 수박이란 단어는 박 속의 물이라는 것처럼 거의 90%가량이 물이죠. 수분이고요. 근데 뭐 우리가 수분 섭취하려면 물을 마시면 되겠죠. 근데 이 수박에는 뭐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당분뿐만 아니라 양질의 미네랄, 뭐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도와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이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아미노산인 시트룰린 같은 성분들이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켜준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목적으로 좀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으로 가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수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코끼리는 왜 있는 건가요? 코끼리가 좀 수박을 또 좋아하나요, 교수님? 네, 아마 동물원 가시면은 코끼리들이 간식으로 수박 먹는 장면 종종 보셨을 텐데요. 봤어요. 네. 네. 이제 덩치가 큰 코끼리는요, 혈압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나 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수박이 여름에 이제 코끼리들이요, 좀 이렇게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또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수분이 풍부하고 또 무기질이 풍부한 수박을 드시게 되면 또 혈압도 낮춰주게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 네. 혈압까지. 아, 이제 코끼리는 잘 이해가 됐는데 아니, 근육통 있는 분들한테도 수박이 좋아요, 교수님? 의외네요. 예. 아마 이거는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박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훈련을 과격하게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수박이 들어있는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네.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운동 후의 통증, 회복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수박의 다양한 좋은 성분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있는데 무슨 이런 항산화 물질들의 역할에 의해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수박을 그야말로 대박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박 이렇게 먹으면 대박. 첫 번째, 어떻게 먹지 마라. 손덕희 씨. 예. 어떻게 먹죠? 그 수박을 그 덜 익은 수박? 아니면 통통 이 소리가 안 나는 수박? 글쎄요. 애매하기도 한데요. 예, 예. 정답은 그러게요. 어떻게 먹지 마라? 수박 씨발라 먹지 마라. 좀 발음이 좀 수박 씨. 상스러워서. 네. 죄송합니다. 네, 발음 조심하셔야 발라 먹지 되겠네요. 마라.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드실 때요, 씨를 함께 드시는 경우 거의 없죠. 미끌미끌한 식감 때문에 씨는 보통 이제 뱉어서 먹지 않게 되는데요. 사실은 씨앗은 수박 중에서도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에는요, 단백질이 30%, 또 지방은 40%가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와 E, 셀레늄과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불포화지방산인 또 리놀렌산도 풍부한데요. 어느 정도 들어있냐 하면은 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콩이나 또 해바라기 씨, 예. 잣 이런 씨앗류의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씨앗을 드실 때는요, 견과류처럼 드시면 좋은데 이제 볶아서 견과류처럼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또 볶은 것을 갈아서 양념이나 또는 죽처럼 이런 것에 사용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씨앗을 우려서 차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약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네. 이제 배앓이를 하는 어린 아이에게 씨앗을 잘 다려가지고 또 기생충이나 회충 이런 구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씨앗을 달인 물을 또 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저는 수박씨 먹으면 딱딱해서 소화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배앓이에 도움이 되네요. 두 번째 수박 이렇게 먹어야 대박 보겠습니다.
뭐뭐 안 먹으면 진짜 수박 겉핥기. 정답 뭘까요? 제가 생각엔 씨가 나왔으니까 다음은 껍질인데 이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의 네. 예리한 촉으로 꼭지를 안 먹으면 수박 겉핥기. 꼭지가 귀하잖아요. 조금 그럼 있으니까. 제가 수박 사면 꼭꼭 찌는 김승희 아나운서 드릴게요. 정답은요, 바로 껍질이었습니다. 껍질. 네, 껍질인데요. 이제 씨랑 껍질까지 다 드셔야지 수박을 제대로 먹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박 껍질에는요, 이 수박에 아미노산의 일종의 시트롤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껍질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요, 또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또 몸에 또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고요. 또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또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좋은 껍질을 또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럴 때 껍질 부분을 점여서 이 따가운 피부에 올려주시면은 또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껍질 부분 즙을 짜서 이 즙을 이렇게 피부에 문질러 주시면 피부가 매끈하고 또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껍질, 이제 파란 부분에 붙어 있는 하얀 껍질까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팬에 생선을 구울 때 막 연기도 나고 기름이 고여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껍질 부분을 고등어 구이를 할 때 팬 밑에 깔고요. 그 위에 생선을 올려서 구워주시게 되면 밑에 고등어에서 나오는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구우실 수가 있고 와. 또 남은 프라이팬 기름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껍질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또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수박에 대해 몰랐던 게 정말 많은데 저는 수박 먹을 때 왜 씨를 톡톡톡톡 이렇게 뱉으면서 먹는데 그러면 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씨까지 좀 네. 거스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수박씨까지 뭐예요, 이거? 오, 이게 완벽하게 뭐야? 갈아서 태국식 땡모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서 근육통에 좋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수박 주스를 씨까지 완벽하게 갈았는데요. 일단 뭐 백문이 네. 불여일견 한번 시식을 해봐야 네, 되겠죠. 드셔보시고요. 어휴, 제가 더 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맛을 봐야지. 네, 요거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수박 과육을 믹서기에 넣고요. 설탕, 레몬즙 넣어가지고 갈아주신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한 번 더 갈아주시면은 완성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네. 근데 이 수박만 넣은 건가요? 뭐 씨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씨까지 그러니까. 같이 갈았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달아요? 근데 너무 시원해서 네, 네, 네. 좋은데 사실 네. 저는 수박 주스 하면은 왜 물 비린내가 좀 날까봐 걱정했었는데 레몬을 넣어서 잡은 거예요. 네, 레몬을 넣어서 상큼함과 단맛을 조금 올려줬고요. 그리고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네. 알룰로스나 그 대체당을 좀 네, 사용해서. 대체당. 네, 그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 그리고 또 요거? 요거 네. 선생님 요거는 이게 혹시 그 말씀하신 수박 네. 씨의 정체가 바로 이거 네, 제가 씨예요? 조미료로 이게 직접 씨잖아요. 사용을 하는 예. 수박 씨인데요. 네. 수박 씨와 수박 씨 가루예요. 이렇게 수박 씨를 보여드릴까요? 물에다가 헹궈서 그리고 건조시킨 다음에 마른 팬에다가 막 볶아서요. 그다음에 분쇄를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루로 이게 가루로 네네. 만들어서. 깨소금 이렇게 빻아놓은 것처럼. 그렇네요. 검은깨 네. 같죠?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어디다 써요? 네, 제가 예. 요리할 때 위에 토핑으로도 쓰고요. 아. 조미료처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수박 껍질도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네. 수박 껍질로 뭔가 뭐 묻힐 수가 있다고. 네, 맞아요. 여름에 이거구나. 또 예. 네, 주부님들이 늙은 오이 노각 네, 맛있죠. 노각 입맛 무침 없을 자주 때. 해서 드시는데 예. 굉장히 비슷하고 은근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수박 껍질을요. 흰 부분만 남긴 다음에 겉껍질은 필러로 벗겨주세요. 감자 깎는 네. 그걸로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네. 하나씩 양념장 넣어가지고 뚜껑은 오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이 네, 같기도 같아요. 하고 네. 진짜 노각 같기도 하고. 네. 설탕을 약간 설탕 넣어주시고요. 약간 넣고.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요거는 간장입니다. 간장 좀 하고. 그리고 식초 또는 뭐 레몬즙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고추장입니다. 그래요. 빨갛게 묻히는 거군요. 네. 참기름. 아, 참기름 들어가야죠. 네, 고소하게. 그리고 요거를 네. 제가 한번 묻히고요. 조물조물조물 그죠. 묻힌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바로 쪽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조물조물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네. 근데 조금 오독오독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예. 이 껍질을요. 소금에 살짝만 절였다가 물기를 빼가지고 절여주시면 이제 묻혀주시면 훨씬 근데 맛있게 이게 드실 마치 수가 있어요. 이게 빨갛기는 하지만 그 왜 냉면에 올라가는 그 네. 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 슬라이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고명 네. 느낌도 나고. 네, 이렇게 쪽파 넣고요. 그리고 참깨를 넣고요. 참깨 넣고. 네. 근데 방금 전에 저희 수박씨 가루 비장의 우리 네. 무기 수박씨 가루. 요거를 조미료처럼 참깨처럼 함께 넣어가지고 버무려 보도록 맛도, 하겠습니다. 영양도 더해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쁘게 담아서 예쁘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그 수박 완성입니다. 그 껍데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좋아요. 반찬 되고 네. 그죠?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근데 아까 그 수박 식가루를 넣으니까요, 마치 깨소금처럼 네. 이 풍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박 네. 식가루도. 드셔보시죠. 아,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이거 메론 넣었던 거를 제가 딱 해서 바로 뽑아가지고. 대표로 한번 네네, 드셔. 알겠습니다. 아유, 네. 네네. 어. 약간 느낌도 이 오이지 먹는 것처럼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으면서 맛있네요. 네네. 네. 예. 반찬으로도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빔면 그래, 이런 데다가도 국수, 고명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네.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